변호사님, 네. 구두계약도 계약이다라는 말이 많고 구두계약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당연히 효력이 있죠. 왜냐면은 계약을 했다라는 거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서에다가 사인을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나 카카오톡으로 서로 주고받는 조건 조율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로 반드시 인감을 찍어야 된다, 내 도장을 찍어야 된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구두계약도 충분히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럼 구두계약의 예시로 어떤 게 있나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PD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PD님, 저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제가 이자로 10% 드릴게요. 오케이 하면 이제 계약은 계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PD님한테 PD님, 저한테 100만 원만 투자하십시오. 그럼 제가 이걸로 이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지분 50대 50으로 합시다. 오케이라고 저한테 돈을 주면 투자 계약이 된 거죠. 동업 계약이 된 거예요. 이런 것도 있겠죠. 야, 네가 여기 와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프로젝트만 잘 마무리되면은 내가 너한테 500만 원 줄게. 오케이 하고 하면 계약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구두 계약이 된 거예요. 아까 말한 조건들이 완료가 됐다라면은 저는 PD님한테 그 조건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계약서를 쓰겠죠. 계약서에 갑과 을이라고 해가지고 다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계약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두 계약 충분히 다 효력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러면 계약서 안 쓰고 말로만 그렇게 주고받아도 괜찮겠네요? 신뢰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 보통 근데 이제 분쟁이라는 건 왜 발생을 해요? 서로 간에 이해하는 바가 다를 수 있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을 빌려달라 라는 걸로 했다고 하면은 변호사님, 그때 빌려간 돈 좀 주시죠. 그거 한 2년 쓴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 안 나요? 그런 게 아니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 2년 정도 쓰고 이자 10%씩 준다고 했잖아. 문제요? PD님 증거 있어요? 증거 없죠. 구두계약 문제가 이거예요. 아까 투자로 가봅시다. 투자 100만 원 해가지고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50대 50으로 하자고 했죠. 1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사업을 성공했어요. 1억이 10억짜리가 됐어. 근데 갑자기 PD님한테 50%를 주기가 싫은 거야. 그럼 PD님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50% 주세요 하겠죠? 그거 나 그때 빌린 거잖아요. 나 당연히 100만 원 빌린 거지.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지분 50%나 줍니까? 당신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반박할 자료 있습니까? 없죠. 이게 구두계약의 문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양쪽에 도장을 찍고 했을 때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그 계약서를 들이밀 수 있는 거겠죠. 이거 봐라, 당신 이거 이렇게 다 해놨지 않냐. 그래서 구두계약은 최대한 간단한 사건에만 하는 것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좀 문서 형식으로 아니면은 적어도 글자로 좀 남겨놔라. 그러면 부인하면 구두계약을 입증하기 어려운 거네요? 상당히 어렵죠. 우리 둘만 있는 사이에서 대화를 한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정말 부인하기로 마음 먹었다 라고 한 상황에서라면은 거기에 대한 간접 증거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다른 증거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이런 대화를 할 때 옆에 제3자가 있었다. 그걸 들은 사람이 있다. 내가 한 달만 쓰고 돈 돌려주기로 했다. 아니면 아까 투자 지분 50대 50% 하기로 했다. 그때 옆자리에 누군가 있었어. 그럼 그 사람의 증언이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분쟁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내가 뭔가 자꾸 딜레이를 시킨다거나 그럴 때는 내가 이미 돈 빌린 거 아니다, 투자로 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린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조금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PD님이 나랑 대화하면서 살살 구슬릴 수 있겠죠. 아까 돈 그 관련 자꾸 딜레이가 되고 있어. 먼저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100만 원 빌려드리면서 한 몇 달 쓰고 주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될 것 같으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몇 달만 빌리겠다고 했다면 그럼 내가 조금만 더 쓰고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런 식의 말들이 나오겠죠. 분명 이것도 이제 계약 당시에 있었던 사정은 아니고 계약 이후에 이제 서로 간의 대화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증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녹음이나 이런 회유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있죠. 이거는 대여금에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인데, 대여금은 그냥 원금 빌려줬다고 원금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대부분 대여를 하면 뭘 받아요? 이자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빌린 사람이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달마다 몇십만씩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주는 이런 이자 같은 것들, 그런 거라면은 나중에 이제 PD님이 나한테 돈 빌려준 돈 갚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 투자잖아 라고 했을 때 이거 뭔 소리예요, 이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씩 이자로 줬는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정들, 그래서 요것들은 되게 좀 사안마다 대표적인 경우들이고, 이 계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물품 공급 계약일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라면은 각 사안마다 확보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두 계약하고 그 말씀하신 음. 그런 간접 증거들만 모으면 음. 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간접 증거 같은 경우에 신뢰성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해요. 옆에 있었다는 증인, 나는 그때 이 사람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둘이 친하네?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나한테 이렇게 묻는 그런 녹음들이 있죠. 그런 것도 난 그때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얘가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최대한 빨리 주겠다. 약정된 것보다 빨리 주겠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갈 구멍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간접 증거를 가지고 100% 저쪽 주장을 인정해주고 그렇진 않아요. 말 그대로 간접 증거잖아요. 직접 증거가 아니니까. 이런 간접 증거만으로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PD님이 구두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건데 대부분의 구두 계약 같은 경우에 잘 이행이 될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대부분 그럴 거고,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한 가지 구두 계약이 잘못됐는데 그게 나에 대해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재산상 손해가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문서로 이렇게 하자. 이거는 쉽지는 않으면 저도 분명히 아는데, 그럴 수 없는 관계라면은 거래가 있는 그 당시의 문자나 카톡이나 기본적인 좀 증거는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여금을 그냥 주죠, 보통. 계좌이체 해주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메모에다가 상대방 찍는 데다가 대여금이라고 찍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상한 분쟁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두 계약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런 것들을 좀 확보를 해두시고, 혹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 못한 상태에서 이 구두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 내가 다투어야 된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으셨다면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혼자 문제를 터뜨린 다음에 수습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변호사분들 많으시니까 그분들과 상담하시고 어떤 증거,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 꼭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원우 변호사였습니다.